이번엔 종부세 한번 가볼까요? 종합부동산세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를 얘기하려면은 계산구조부터 어쩔 수 없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택 공시가격의 합을 갖고 공제 금액을 차감한 다음에 공제 초과 금액을 산정을 하죠. 그리고 과표를 조금 경감시켜줄 목적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면은 과세 표준이 나오고 이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죠. 종합부동산세는 아직까지 이원화돼서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세율, 중과세율 이렇게 이원화돼서 세율이 적용되고 그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종합부동산세액이 나오고 여기에서 세 가지를 차감하죠.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공제할 재산세,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고령자, 장기 보유자에 해당할 경우에 세액공제, 그리고 세부담 상하 초과세, 직전 연도에 냈던 보유세의 일정 부분만 세금을 내고 그 초과하는 거 빼줄게 라는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을 적용해서 최종 납부세액이 산정이 됩니다. 그럼 이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를 일단 기억해 놓고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바뀐 거는 공제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개인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더해 가지고 공제 금액을 차감해서 공제 초과 금액을 산정한다고 했잖아요. 이 공제 금액이 작년까지는 어떻게 적용됐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6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이 적용됐습니다. 이게 이제 확대 적용됐습니다. 2023년도부터 일반적인 경우에는 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주택 공시가격이 시가의 한 75% 정도라고 가정할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시세 12억 원을 넘어야 이제 종부세를 내는 거고 1세대 1주택자는 시세 16억 원을 넘어야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시세 12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 시세 16억 원 이하이면은 어차피 공제금액 미달하기 때문에 납부할 종부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뀐 거는 공제금액이 상향 조정됐다. 두 번째 바뀐 거는 아까 과세 표준을 조금 더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공제 초과 금액에 대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작년에는 몇 프로 적용됐죠? 60%. 근데 2023년도에는 80%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물론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행령이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80%로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바뀐 거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드디어 달라졌습니다. 지금 2022년도까지는 어떻게 적용됐죠? 6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됐죠. 근데 이 6단계 누진세율이 2023년도부터 세율 구간이 세분화됩니다. 즉 7단계 누진세율로 조금 더 세율이 세분화되고 그 다음에 사마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까지는 기본세율이나 중과세율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면 기본세율, 중과세율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통합하려고 정부에서 노력을 했는데 극적으로 이제 통합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까지는 어찌됐든 이원화돼서 적용한다. 기본세율 적용 대상자, 중과세율 적용 대상자. 근데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까지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까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되느냐 중과세율이 적용되느냐 어떻게 판정을 했죠?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그 다음에 조정대상지역에 없는지 그리고 주택수가 몇이 있는지 요거에 따라 달라졌잖아요. 근데 2023년도부터는 굉장히 심플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는 종합부동산세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주택수로 따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2주택 이하 소유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겠다. 3주택부터 중과세율을 적용하겠다. 이때 주택수는 부부 또는 세대를 합해가지고 계산한 건 아니죠. 왜?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이 2채 이하면은 기본세율, 그 가액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3채 이상이면 중과세율 이렇게 적용된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중과세율 적용 대상자라 할지라도, 즉 3주택 이상 소유자라 할지라도 과세표준이 12억 원 이하면은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12억 원 이하라는 의미는 주택 공시가격으로 얼마일까요? 역산해보면 되겠죠. 주택 공시가격으로 24억 원을 의미합니다. 왜 24억인지 한번 볼까요? 24억 원에서 공제금액, 일반적인 경우 9억 원이 적용된다겠죠?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올해 80%가 적용된 예정이기 때문에 24억 원 마이너스 9억 원 곱하기 80% 하면 12억 원입니다. 시세로 따지면 어떻게 되겠죠? 주택 공시가격이 시세의 75%를 기준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32억 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세율 부담이 굉장히 경감됐다. 특히 다주택자 입장에서 시세로 32억 원, 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24억 원까지는 세율에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부세에서 또 바뀐 게 있어요. 특히 다주택자 입장에서 희소식이죠. 어떤 거냐면 세부담 상한율이 단일화됐습니다. 2022년도까지만 해도 세부담 상한율이 내가 기본세율을 적용받는지 중과세율을 적용받는지에 따라서 150% 또는 300%가 적용됐거든요. 이제 세부담 상한율에서만큼은 이원화시키지 않겠다. 무조건 150%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 세부담 상한율은 어떨 때 적용하죠?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을 적용할 때 반영이 되죠. 직전 연도에 냈던 보유세가 너무 보유세를 초과해가지고 당해 연도 보유세가 나오면은 일정 금액, 즉 150% 초과하는 것은 빼줄게. 이때 세부담 상한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150% 단일로 적용되기 때문에 2022년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됐던 그 대상자들은 종부세 부담이 2023년부터는 50% 이상 감소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제금액이 달라졌다. 두 번째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에서 80%로 조금 인상됐다. 세율이 세분화되고 그 다음에 중과세율 적용 대상자가 조금 완화됐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율이 이원화돼서 적용됐던 게 150% 단일화됐다. 이 네 가지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2023년 종부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사례를 갖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하나는 8억 원이고 하나는 6억 원입니다. 한 사람이 두 개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2022년도에 종부세가 얼마 계산됐냐면, 주택 공시가격을 합한 14억 원에 대해서 2022년도는 공제금액 6억 원이 적용됐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가 적용됐습니다. 근데 세율을 적용할 때 두 주택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세율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다 보니까 세부담 상한율이 300%가 적용됐죠. 한 710만원 정도, 농어촌 특별세 포함해서 710만원 정도 이렇게 그 세금을 납부해야 됐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 네 가지가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게요. 주택 공시가격은 동일하다고 가정해 보면은 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거꾸로 조금 인상이 됐죠. 하지만 세율이 이제는 조정 대상 지역 여부에 따라서 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2주택을 갖고 있다, 인별로 해가지고 2주택을 갖고 있다, 그럼 무슨 세율?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부담 상한율도 이제는 무조건 150%가 적용되죠. 종부세 부담이 120만원 밖에 이제 안 나옵니다. 직전 연도에 710만원을 냈는데 2023년도에 120만원, 거의 굉장히 많은 금액이 이렇게 줄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종부세 부담이 그렇게 크게 민감하게 다주택자 입장이라 할지라도 부담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제 금액도 달라지고 세부담 상한율도 이렇게 달라지다 보니까 또 어떤 거에 영향을 미치냐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 의무 특례 제도가 있었잖아요. 거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부가 공동 명의로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종부세 어떻게 계산하죠?
5대5로 나눠가지고, 즉 부부 개인별로 나눠가지고 9억 원의 공제 금액을 적용받아 종부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특례가 주어지죠. 어떤 특례요? 둘 중에 한 명이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걸로 봐서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적용받는다는 의미는 어떤 거죠? 공제 금액이 12억 원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산출세액이 나왔을 때 세액공제, 물론 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은 고령자에 해당하던가 아니면 장기보유자에 해당해야겠죠. 어찌됐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에 따른 1주택자 과세 방식을 비교하면은 2022년도에는 개인당 6억 원이 적용됐는데, 공제금액이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2023년도에 개인당 9억 원이 적용된다. 1주택자 과세 방식, 즉 특례를 적용했을 때는 2022년도는 11억 원이 적용됐는데 2023년도부터는 12억 원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조금 세부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그러면 부부가 공동명의로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개인별 과세 방식이 유리한지 1주택자 과세 방식이 유리한지를 따졌을 때 2023년도부터는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12억 원이고 일반적인 경우에 공제금액은 9억 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 공시가격 18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별 과세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왜? 18억 원 이하이면은 어차피 나눴을 때 9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공제금액에 미달해서 종부세를 내야 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주택 공시가격이 18억 원 이하면은 시가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시가 24억 원까지는 개인별 과세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물론 주택 공시가격이 18억 원을 초과한 경우로서 정말 그 주택을 진짜 오래 보유했다, 아니면 소유자가 나이가 진짜 많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1주택자 과세 방식이 유리할 수 있는데 2022년도보다 2023년도에 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거의 대부분은 이제 개인별 과세 방식을 적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작년도에 1주택자 과세 방식으로 해가지고 특례 신청서를 냈는데 올해는 개인별 과세 방식이 더 유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9월 달에 개인별 과세 방식을 적용받는다고 해가지고 특례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올해 9월 달에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 기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와 관련돼서 개정된 것 또 하나 있죠. 경정청구 대상자가 확대됐습니다. 경정청구가 뭐죠? 내가 세금을 많이 냈어요. 과다하게 납부했습니다. 그 세금을 잘못 냈으니까 돌려줘 라고 세무서에 요청하는 것을 이제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경정청구를 하려면은 내가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종부세 그동안 신고 납부해서 세금을 냈습니까? 아니면 고지서가 날라와가지고 그 고지서를 근거로 해서 세금을 납부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지서를 부과받아가지고 납부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부과받아가지고 납부한 사람들은 과거 연도에 내가 잘못 냈다고 하더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 이 종부세 경정청구 대상자를 확대해 주세요. 즉 고지받아 납부한 자도 경정청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통과가 드디어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 종합부동산세에 한해서는 경정청구 대상자가 신고 납부한 사람, 즉 12월 15일 날 별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한 자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고지서가 날라와가지고 그 고지서를 갖고 납부한 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2023년도 분부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 2023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법정신고 기한일로부터 5년이 미경과됐다고 하면은 과거 연도 분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납세자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이렇게 바뀐 거겠죠. 그래서 예전에 고지받아 납부한 자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과거 지금부터 해가지고 5년 동안에 종부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경정 청구를 통해 가지고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부세 관련해서 이제 법인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법인은 개인과 달리 두 가지가 적용 안 됩니다. 어떤 게 안 되죠? 공제금액에 적용 안 됩니다. 공제금액에 적용 안 되기 때문에 법인은 무조건 종부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 또 하나 있죠. 적용 안 되는 게 뭐죠?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전 연도에 보유세를 얼마 냈든 상관없이 무조건 이번에 산출세액이 있으면 납부해 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실거주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번에 80%로 조정되는데 개인과 동일하게 80%가 적용된다. 세율 그동안 어떻게 적용됐죠? 법인은 개인에서의 최고세율, 즉 일반 세율 중에서 최고세율, 중과세율 중에서 최고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된 최고세율, 즉 기본세율은 2.7%, 중과세율은 5%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법인 종합부동산세가 작년에 비해서 인하됐습니다. 왜? 개인의 기본세율 또는 중과세율, 최고세율이 이번에 인하됐기 때문에 덩달아서 법인 종합부동산세율도 인하됐다. 그럼 어떤 사람이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어떤 사람이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까? 개인과 똑같이 조정대상 지역 소재 여부에 불문하고 법인이 주택을 몇 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기본세율, 중과세율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법인이 2주택 이하를 소유하고 있다. 그럼 기본세율,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중과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주택 공시가격에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은 개인한테 적용되는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세부담 상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트 2에서 저희가 살펴본 게 뭐죠? 2023년도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살펴봤습니다. 네 가지가 바뀌었다겠습니다. 어떤 거 바뀌었죠? 기본공제 상향 조정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세율이 세분화되고 세율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기본세율 적용 대상자, 중과세율 적용 대상자가 더 이상은 조정대상 지역 소재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냥 주택 수에 따라서 2주택 이하는 기본세율, 3주택 이상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3주택 이상이라 할지라도 과세표준이 12억 원 이하, 즉 주택 공시가격이 24억 이하면은 단일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개인이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법인도 세율 구간이 조금 완화됐다는 거. 그 다음에 개인에서 또 마지막 바뀐 게 세부담 상한율이 2022년도까지는 300%가 적용됐는데 2023년부터는 무조건 세율이 기본세율이 적용되건 중과세율이 적용되건 무조건 150%를 적용받게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